혹시 집 냉장고 속에 붉은 사과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냥 깎아 먹으면 아삭하고 달콤하니 꽤 괜찮다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한 가지 사실을 알려드린다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사과의 진짜 효능을 단 한 단계 부족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를 알고 나면 앞으로 10년의 혈압, 혈지, 잠의 질까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나이가 들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먼저 하는 일이 혈압 수치를 확인하는 일이 됩니다. 숫자가 들쭉날쭉하면 하루의 마음도 함께 흔들리죠. 밤은 더 어렵습니다. 잠들었다가도 갑자기 심장이 쿵 뛰어 눈이 번쩍 떠지고 시계 보면 새벽 3시. 그때부터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돌면서 잠은 도망가 버립니다. 아침엔 기운이 빠지고 문득 이런 생각마저 스칩니다. 혹시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 정말 말하기 어려운 두려움이지요. 저는 30년 동안 심혈관과 전통 식재료의 작용을 연구해 온 윤세원 박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방법은 근거 없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할머니께서 써오신 지혜를 제가 연구로 직접 검증하여 효과를 확인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부엌에 있는 단 2가지 재료를 20분만 끓이면 혈압, 혈지, 혈당, 불면 4가지를 동시에 안정시키는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비용도 5,000원도 들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쭙겠습니다. 혈압, 혈관, 잠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또는 가족 중 그런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댓글에 숫자 1 한번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필요한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주변 가족에게 공유해 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대부분이 몰랐던 사과의 황금 궁합을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제가 심혈관과 전통 식재료를 연구하면서 참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마음에 오래 남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제 이모부이신데 원래는 밝고 유쾌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표정이 무거워지고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밤마다 잠이 서너 번씩 끊기고 새벽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느낌 때문에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렵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밤을 보내고 일어나면 기운이 쭉 빠져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머릿속에는 혹시 내가 가족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만 맴돈다고 하셨죠.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해온 방식 그대로 사과를 끓여 드시는 법을 이모부께 천천히 알려드렸습니다. 큰 기대 없이 시작하셨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 혈압도 며칠째 안정된 범위에 머무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모부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이 있습니다. 몸이 단 하루만 편안해져도 마음이 이렇게 가벼워질 줄 몰랐다고요. 가슴 속에서 늘 짓누르던 돌덩이가 작은 변화 하나로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 말씀을 들으며 작은 습관 하나가 혈압뿐 아니라 하루의 표정과 마음의 무게까지 바꿔놓는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이모부께서 요즘은 주변 분들에게도 이 방법을 직접 알려주신다며 환하게 웃으십니다. 그 미소를 보면서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면 하루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걸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혈압과 혈관 건강을 지키는 사과의 핵심 원리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사과 속 펙틴이 혈관을 어떻게 청소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에는 수용성 성분인 펙틴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이 펙틴이 혈관 안에 노폐물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청소 역할을 합니다. 마치 걸레가 먼지를 닦아내듯이 혈관 벽에 쌓인 찌꺼기를 조용히 빼내주는 겁니다. 펙틴은 물에 녹는 성질이 있어서 끓여 마시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생으로 먹을 때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더 많은 양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사과를 먹어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혈관 벽에 들러붙은 기름기 같은 것들을 펙틴이 감싸서 배출하니까 혈액이 흐르는 길이 점점 넓어지고 깨끗해지는 겁니다. 한국 영양 관련 기관 조사에서는 8주간 사과를 꾸준히 섭취한 결과 점도 콜레스테롤이 평균 12%에서 16%까지 감소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작은 수치가 아니죠. 실제로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으시는 분들 중에도 이 정도 수치 변화면 담당 선생님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범위입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도 69세 최상호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펙틴 섭취를 늘린 뒤 아침 혈관 지표가 훨씬 안정돼 자신감이 되살아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하셨는데 3주쯤 지나니까 검사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면서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수치가 좋아지니까 약에 대한 부담도 줄고 외출하는 것도 두렵지 않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과는 껍질째 활용해야 펙틴 흡수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껍질을 벗기는 순간 가장 중요한 성분의 절반 이상이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껍질 바로 아래층에 펙틴이 가장 많이 모여 있거든요. 다만 너무 오래 끓이면 수용성 성분이 손상될 수 있어 시간 조절이 필수입니다. 20분이 딱 적당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평소 사과를 껍질째 드시는 편인가요? 이제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하는 작용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사과 한 개에는 약 195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 칼륨이 우리 몸속에 쌓인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면서 혈압 부담을 줄여주는 거예요. 나트륨이 많으면 혈관이 팽팽해지면서 압력이 올라가는데 칼륨이 그걸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짜게 먹으면 나트륨이 몸에 쌓이잖아요. 그러면 몸이 물을 더 많이 붙잡아 두려고 하면서 혈액의 양이 늘어나고 그게 혈관을 압박하는 겁니다. 칼륨은 이 나트륨을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빼내주니까 자연스럽게 혈압이 내려가는 원리예요. 약으로 억지로 낮추는 게 아니라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방식이라서 부작용도 없습니다. 국내 만성질환관리조사에서도 칼륨 섭취량이 많을수록 혈압 안정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74세 김혜수님은 사과 끓인 물을 꾸준히 섭취한 뒤 오후 혈압 변동폭이 줄면서 일상 활동이 한결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아침보다 오후에 혈압이 불안정한 분들이 많으신데 특히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가장 많이 오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김혜수 님도 그런 경우였는데 점심 식후에 사과 끓인 물을 한 잔씩 드시니까 오후 변동폭이 확실히 줄었다고 합니다. 식사와 식사 사이보다는 식후 1시간에 마시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식사 직후는 소화에 집중해야 하니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서 마시면 흡수도 잘 되고 속도 편합니다. 다만 고칼륨 식품을 따로 많이 드시는 분은 양 조절이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바나나나 토마토를 매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혈압 변동이 가장 심한 시간이 언제인가요? 다음은 사과 껍질 속 혈관 보호 성분 이야기입니다. 껍질 속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혈관 탄력을 돕고 노화를 완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혈관도 나이가 들면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는데 플라보노이드가 그 속도를 늦춰주는 거예요. 혈관이 딱딱해지면 혈압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고무줄도 오래되면 탄력이 없어지잖아요. 혈관도 똑같습니다. 국내 식품 성분 분석 자료에서도 항산화 성분의 90% 이상이 껍질에 집중돼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죠. 과육에는 10%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껍질에 있어요. 그래서 껍질을 버리면 가장 좋은 부분을 버리는 겁니다. 68세 손영주 님이라는 분은 껍질째 끓여 마신 뒤 다리의 묵직함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혈관 탄력이 좋아지니까 순환도 원활해지고 다리도 가벼워진 거예요. 손영주님은 평소에 다리가 무겁고 저녁이면 발목이 붓는 증상이 있으셨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그 증상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하셨어요. 계단 오르는 것도 전보다 한결 수월해지고 장 보러 나가는 것도 부담이 덜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핵심은 껍질을 반드시 깨끗한 소금물로 세척한 후 사용하는 겁니다. 껍질을 완전히 벗기면 핵심 효과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사과 세척은 보통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 다음은 장의 흐름을 조절하는 이중작용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참 신기한 게 생사과는 변비를 돕고 익힌 사과는 장을 진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같은 사과인데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완전히 반대로 작용하는 거죠. 생사과는 식이섬유가 장을 자극해서 연동운동을 활발하게 만들고 익힌 사과는 팩틴이 부드럽게 변해서 장 점막을 보호하면서 진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국내 장 건강조사에서도 익힌 과일의 연동 조절 효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73세 박인철님은 예민한 장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익힌 사과를 꾸준히 섭취한 후 불편함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박인철님은 조금만 자극적인 걸 드셔도 바로 배가 아프고 화장실을 가야 하는 증상이 있으셨는데 익힌 사과를 먹으면서 장이 훨씬 안정됐다고 합니다. 사과를 20분간 익히면 자극은 줄이고 부드러운 흡수가 가능합니다. 열을 가하면 식이섬유의 구조가 부드러워지면서 장에 자극을 덜 주거든요. 다만 공복 섭취는 위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빈속에 산성 성분이 들어가면 위벽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장이 예민한 편인가요? 아니면 변비가 자주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사과의 차가운 성질을 안정시키는 보완이 왜 필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과는 성질이 서늘합니다. 그래서 오래 드시면 속이 냉해질 수 있어요. 특히 몸이 차신 분들은 사과만 계속 드시면 배가 차갑고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손발이 차고 배를 따뜻하게 해야 편한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재료와 조합해야 하는 겁니다. 국내 전통 식재료 분석에서도 서늘한 성질을 중화하는 따뜻한 재료의 조합이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안내합니다. 70세 이재문님은 사과만 드실 때는 속이 차갑다 하셨지만 따뜻한 재료를 함께 끓인 후 부담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재문님은 원래 수족 냉증이 있으셔서 여름에도 손발이 차가우신 분이셨는데 사과만 드실 때는 속까지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었대요. 사과와 궁합이 맞는 따뜻한 재료를 소량 추가해 균형을 잡는 게 핵심입니다. 서늘한 재료만 반복하면 장이 쉽게 냉해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장이 차가워지면 소화도 안 되고 배도 자주 아프고 기운도 떨어집니다. 여러분은 속이 차가운 편인가요? 혹은 더운 편인가요? 이제 이 원리들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사과 대추차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실전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붉은 사과를 꼭 선택해야 하는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사과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청사과, 노란 사과, 붉은 사과. 그런데 오늘 목적에 맞는 건 붉은 사과입니다. 붉은색 사과는 온기 있는 성질로 심혈관과 잘 맞습니다. 특히 혈액순환을 돕는 작용이 강해서 혈압 관리에 더 효과적이에요. 붉은 색깔 자체가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이게 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색이 진할수록 이 성분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껍질이 진한 빨간색인 사과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후지 사과나 홍로 같은 종류가 이런 목적에 딱 맞죠. 청사과나 노란 사과는 성질이 달라서 오늘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청사과는 더 서늘하고 노란 사과는 단맛이 강해서 혈당 부담이 클 수 있어요.
청사과는 소화를 돕는 데는 좋지만 혈압 관리에는 붉은 사과만 못합니다. 노란 사과는 당 함량이 높아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피하셔야 해요. 붉은 사과를 껍질째 사용하고 씨와芯만 제거하면 됩니다. 씨에는 약간의 독성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빼내세요. 여러분 냉장고엔 어떤 종류의 사과가 가장 많나요? 그 다음은 대추의 따뜻한 기운이 왜 필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추는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잠의 질을 도와줍니다. 밤에 자다가 자꾸 깨는 분들, 마음이 불안해서 잠이 안 오는 분들에게 대추가 정말 좋습니다. 대추에는 신경을 이완시키는 성분이 있어서 예로부터 불면증에 많이 써왔어요. 대추의 따뜻한 성질이 사과의 서늘한 성질을 중화시키면서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음양의 조화라고 할까요? 차가운 것과 따뜻한 것이 만나서 중간 지점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 편하고 효과도 더 좋아지는 거죠. 대추는 또 혈을 보충하는 작용도 있어서 기력이 떨어진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당 수치가 높은 분은 대추 양을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대추 자체가 단맛이 강하거든요.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대추를 5개 정도로 줄이시거나 아예 빼고 생강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기본 비율은 사과 2개에 대추 8개에서 10개 정도입니다. 이 비율이 맛도 좋고 효과도 가장 균형 있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대추를 평소에 드시는 편인가요? 이제 체질별로 어떻게 조절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잖아요. 추위를 잘 타시는 분은 생강을 2조각 정도 추가하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생강은 몸속 깊은 곳까지 온기를 전달하는 성질이 있어서 수족 냉증이 있거나 배가 차가운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생강 향이 강해서 처음엔 1조각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건조함이 심한 분은 구기자를 10알 정도 넣으면 수분 균형을 잡아줍니다. 입이 마르고 피부가 건조한 분들, 눈이 자주 뻑뻑한 분들은 구기자가 도움이 돼요. 구기자는 간과 신장을 보하는 작용도 있어서 기력 회복에도 좋습니다. 몸이 묵직하고 순환이 잘 안 되는 느낌이 드시는 분은 귤껍질 말린 것을 3조각 넣으면 기운이 잘 돌게 도와줍니다. 귤껍질은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서 답답함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체질 고려 없이 무작정 넣으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본인 증상에 맞는 보조 재료를 2조각에서 3조각만 추가하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맛도 이상해지고 효과도 떨어집니다. 한 가지씩만 추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넣으면 성질이 복잡해져서 어떤 효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체질에 더 가깝다고 느끼시나요? 세척과 손질의 정확성도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대추는 주름에 먼지가 많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소금과 밀가루로 비벼 씻어야 합니다. 밀가루를 조금 뿌리고 소금물에 담가서 손으로 비비면 주름 사이사이 먼지가 다 빠져나옵니다. 밀가루가 접착제처럼 먼지를 붙잡아 주거든요. 그 다음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궈내면 깨끗해집니다. 대충 헹구면 불순물이 그대로 남아서 다려집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맛도 이상하고 효과도 반감되죠. 실제로 깨끗하게 안 씻고 끓이면 약간 텁텁한 맛이 나요. 물로 3번 헹구고 사과는 소금물에 10분 담갔다가 문질러 세척하면 됩니다. 사과 껍질에도 농약 잔여물이나 왁스가 있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씻으셔야 합니다. 대추 세척은 평소에 어떻게 하셨나요? 끓이는 시간과 온도의 균형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20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너무 길면 영양 손실이 큽니다. 40분 이상 끓이면 비타민이 다 날아가고 쓴맛만 올라옵니다. 특히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열에 약해서 오래 끓이면 거의 남지 않아요. 반대로 10분만 끓이면 성분이 제대로 우러나지 않아요. 펙틴이나 다른 유효 성분들이 물에 충분히 녹아 나오려면 최소 15분은 필요합니다. 센 불로 시작해서 물이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이고 정확히 20분 유지하세요. 타이머를 맞춰 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불 조절도 중요한데
너무 센 불로 계속 끓이면 물이 빨리 줄어들고 재료가 타버릴 수 있어요. 중약불은 보글보글 작은 거품이 올라오는 정도의 세기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탕이나 차를 얼마나 끓이시는 편인가요? 마지막으로 마시는 시간과 양도 중요합니다. 아침 공복은 피하세요. 빈속에 마시면 위가 자극받을 수 있습니다. 위산이 많은 상태에서 산성 성분이 더해지면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식후 1시간이 가장 좋고 하루에 2번에서 3번 나눠 마시는 게 적당합니다. 아침 식후, 점심 식후, 저녁 식후 이렇게 3번 나눠 드시면 됩니다. 한 번에 200ml, 종이컵 하나 정도가 적당한 양입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배가 더부룩하거나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될 수 있어요. 특히 밤에 마실 때는 자기 2시간 전에 마시고 자기 직전에는 피하세요. 그래야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는 일이 없습니다. 잠들기 직전에 마시면 소변이 마려워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렇게 실천하시면 사과 대추차의 효과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사과는 그냥 생으로 먹는 것이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신 것처럼 사과는 끓였을 때 혈압 안정, 혈지 조절, 수면의 질, 장의 흐름까지 4가지가 동시에 개선될 수 있는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 냅니다. 사과 속 펙틴은 혈관 안에 노폐물을 흡착해서 배출하고 칼륨은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면서 혈압 부담을 줄입니다. 껍질 속 플라보노이드는 혈관 탄력을 돕고 익혀 먹으면 장의 흐름을 부드럽게 조절합니다. 그리고 대추의 따뜻한 기운이 사과의 서늘한 성질을 중화시키면서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반대로 잘못 섭취하면 위를 자극하거나 사과의 장점이 반 이상 사라지기도 합니다. 특히 껍질을 벗기거나 너무 오래 끓이는 것은 가장 흔한 실수이면서 효과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동입니다. 청사과나 노란 사과를 쓰거나 대추를 대충 씻거나 공복에 마시는 것도 피해야 할 실수들이에요. 올바르게 관리할 때는 아침에 혈압이 안정되고 밤잠이 부드럽게 이어지며 하루의 마음까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제 이모부처럼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 혈압이 안정되고 가슴속 돌덩이 갔던 불안감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반대로 잘못 관리하면 혈압 숫자가 요동치고 밤마다 깨고 몸이 점점 예민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혈압계 앞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숫자를 확인하고 밤마다 심장이 쿵쿵 뛰어 잠을 설치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하루가 계속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붉은 사과를 껍질째, 대추와 함께 20분만 끓여 마시는 습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선택 하나가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바뀌면 인생의 방향까지 바뀔 수 있습니다. 준비 방법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할게요. 붉은 사과 2개는 소금물에 10분 담갔다가 문질러 씻고 씨와芯만 제거해서 사조각으로 자릅니다. 대추 8개에서 10개는 밀가루와 소금으로 비벼 씻어서 물로 3번 헹굽니다. 물 1리터에 사과와 대추를 넣고 센 불로 끓이다가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여서 정확히 20분 더 끓입니다. 체질에 따라 생강 2조각, 구기자 열알, 귤껍질 3조각 중 하나를 추가할 수 있어요. 식후 1시간에 종이컵 하나 정도 마시고 하루 2번에서 3번 나눠 드세요. 자기 2시간 전에 마시면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혈압이나 수면 문제로 고민하시는 부모님께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실천해 보고 싶은 분들은 댓글에 실천이라고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실제로 해보시고 변화를 느끼셨다면 그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듣는 것이 제 연구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